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6월 14일에 열리는 서울 퀴어 축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인권위가 서울 퀴어 축제에 불참하는 건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보다 못한 직원들이 별도로 자체 부스를 마련해서 참가를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일, 그러니까 소수자 인권 보호는 인권위의 기본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인권위가 퀴어 축제에 참여를 해온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성호 위원장이 재임했던 2017년부터였는데요. 부스를 설치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던가 차별 예방 홍보 활동을 한다던가 네. 소소하게는 무지개 모양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좀 참여자들이 좀 분위기를 북돋는 그런 네네. 역할을 했는데요. 예. 이 축제 당일에는 인권위 건물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또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차별에 맞서는 든든한 연대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근데 왜 불참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문장을 좀 보면요. 입장이 다른 양측의 행사 가운데 어느 한쪽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결국 양측 모두 불참을 하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이 양측이라는 게 그 매년 퀴어 축제가 열릴 때마다 거기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가 집회를 열어왔는데요. 네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 단체에서 안창호 위원장한테 참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안창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취임 이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좀 밝혀왔기 때문에 네. 지난 9월달에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나는 퀴어 축제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창호 위원장이 반대쪽에 참석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측 모두 불참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집회를 부각을 시켜서 퀴어 축제 참가 불참의 어떤 명분을 삼았다 혹시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통보만 안 했을 뿐이지 불참 결정은 2, 3주 전부터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퀴어 축제 관련 안건이 3개가 올라갔는데 참석 그리고 불참 마지막 하나가 그 건물에 무지개 깃발이라도 띄워두자라는 것이었는데 이조차도 이제 거절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제 사회적 충돌이 우려된다라는 기계적 중립을 이유로 그 성소수자들을 차별할 때마다 강도 높게 비판을 해온 게 인권위 역할이었습니다. 가령 서울시나 동대문구에서 성소수자 단체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시설 대관을 거절을 한다던가 취소를 했을 때도 인권위에서 나서가지고 차별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조례를 개정해라라는 식으로 재발 방지책을 이제 권고하기도 했는데. 네. 그동안 인권위가 비판을 해온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그대로 자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내부 직원들 반응은 사실상 놀랍지 않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28일 날 전원위에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네. 상임위원들이 퀴어 축제 불참을 하는 거는 인권위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을 때도 네. 안창호 위원장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표현의 자유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었고요. 예. 다수 의견을 존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인권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재고를 요청해라. 재고를 요청한다라고 말을 해도 거절을 한 겁니다. 네. 그 대신에 내놓은 게 이제 모니터링은 하겠다. 그 양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네. 이 퀴어 축제 참가 여부를 떠나서 차별과 혐오를 주장하는 단체를 다른 입장이다, 표현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혐오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내부에서는 짐작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걸 다 대비를 해서 이제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인 모금을 한다고요? 네, 그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을 최준석 인권위 성차별 성소수자 전문관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인권위가 이제 빠진다는 건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라도 그 자리를 채우고 싶은,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이 자리에 인권위가 반드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걸 성소수자 당사자들이나 시민들 옆에 인권위가 있다라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라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네, 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 LI 모임 직원들인데요. LI라는 용어가 그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그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뻔한 인권위의 가치를 이 직원들이 힘겹게 지금 지켜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인권위원회는 여기저기서 이제 어떤 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과 갈등이 빚을 때 그거를 해석하고 정리를 해주는 기관이 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인권위원회의 인권 감수성 자체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면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마지막 최고의 보루였는데요. 왜 한숨을 쉬십니까? 그 한숨의 의미가 사실은 모든 게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특히나 이것이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로부터 비롯돼서 이 그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인권위가 쌓아올린 그동안 수십 년간의 노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순간에. 그 노력이 빚어내는 어떤 성과가 있고 신뢰가 있는 건데 그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